이 안녕하십니까. 신토익 그분이 알고 싶다 김소혜입니다. 토익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응시하고 있는 시험이죠.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2년 도입됐습니다. 다른 공인 영어 시험들도 많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토익의 기준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5월 29일 유형이 새롭게 바뀐 토익이 나타났습니다. 신토익이라는 건데요. 구토익과 신토익,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신토익 출연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신토익이 구토익보다 훨씬 더 막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소문들이 막 많으니까 너무 걱정되고 이거 언제 다시 준비하나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제작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 토익 대표 강사 김태우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퍼센티지는 뭐 한 20-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신유형이 추가되긴 했지만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로 대다수의 시험의 내용은 그대로 변화 없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구토익에서만 공부를 하시다가 약간의 공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구토익에 하던 그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신유형의 문제점을 조금만 다뤄보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신유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은 이렇게 강의하는 저나 학습 자료를 만드는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페이스 유지하시면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이 준비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김태우 선생님을 통해 기존 토익 시험에서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파트 1은 10문제에서 6문제로 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문제가 줄었어요. 자, 그러면 파트 1, 2에서 쉬운 문항만 빠지고 어려운 문항만 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치러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 안에서 잘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Part 3 and 4, 이렇게 두 파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문제 유형이 새로운 게 들어갔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화자의 의도 파악하기 문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근데 Part 7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쿼테이션에 일부 대화나 담화문에 나왔던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자, 이렇게 표나 뭐 지도나 아니면은 뭐 일정표, 뭐 스케줄 등등의 비주얼 이미지라고 하는 그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시각 자료를 이용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수능 풀었던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도표 문제 이런 게 이제 느끼 평가에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정보로 자, 이 비주얼 이미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냥 특정 정보 파악하는 문제를 풀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신토익에서 새롭게 좀 이제 도입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토익 RC에 자신이 없던 학생들도 혼란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 실제로 한입 토익 제작진들이 만난 학생들은 LC보다 RC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습니다. 자, 큐. 지난번에는 유토익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신토익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면은 토익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네요. 제가 2000년부터 토익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 17년 차 지금 토익 강사거든요. 참 오래 했는데 토익이 바뀐 건 맞는데, 뭐가 바뀐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익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팅이나 혹은 뭐 온라인 그런 에서의 그런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대부분의 수단들이 그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추가돼서 출제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영어가 불어가 되진 않습니다. 옹숑숑 꽁숑숑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대로 영어인 거죠. 그렇다면 RC 파트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공부 방식은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변화된 토익,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면요. 문항수의 변화가 일단 눈에 띄죠. Part 5가 좀 줄었고 Part 6도 이제 지문의 개수는 똑같지만 한 지문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3개에서 4개로 늘면서 12개에서 16개로 늘었고 그 다음에 Part 7도 늘었어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 신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art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겼잖아요. 자, 뭐 토익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호들갑을 많이 떱니다만 사실은 수능을 여태까지 치렀던 학생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영역이에요. 자, Part 7의 경우에도 주어진 문장을 지문의 어느 위치에다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장 삽입 유형이 이제 생겼죠. 자, 이런 유형들은 오히려 수능 세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데요. 친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는 유형은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신토익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빠른 그런 글 읽기의 능력을 요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빠른 글 읽기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이중 지문이라고 해서 더블 패시지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3중 지문이 출제가 되죠. 지문 3개 연계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정보를 찾아서 정답을 내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 3중 지문을 여러분들 합치시면요. 총 25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더 많은 글을 일정하게 매일매일 읽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글 읽는 속도를 빨리 하시는 것이 신토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핵심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토익과 새롭게 나타난 토익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EBS 토익 강사들이 준 자료를 토대로 신토익에서 바뀌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취재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토익은 찍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 한입 토익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부 유형이 변했다고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유형이 바뀌어도 영어의 기본이 탄탄하면 no problem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신토익 공부를 해야 하냐고요? 튼튼한 기본기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 매일매일 EBS랑 한입토익, 본방사수, 재방사수, 다시 보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